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PD수첩 많이들 보셨죠? 방송을 보는 관점은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 녹음 파일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의 이 통화 내용 중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면 어떤 대목에서 등장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일부 내용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언론은 김웅 의원이 윤석열을 언급했다, 어떤 언론은 안 했다, 이렇게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집중해서 본 대목은 이 통화가 이루어진 날이 작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고 나서 사흘 뒤에요. 이 시점에 제3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김웅 의원이 알고 있었냐. 채널A 이동재 기자나 극히 일부 관계자 또는 기껏해야 한동훈 검사장이나 극히 일부 검찰 관계자만 알고 있던 내용을 김웅 의원이 알고 있었냐.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알고 있었다면 채널A 또는 한동훈이나 그 극히 일부 검찰 관계자들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의문이 어느 정도 다 풀렸어요. 자, 우선은 10월 6일, 7일경에 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시면 먼저 MBC입니다. 김웅 의원의 발언인데요.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KBS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검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한다. 이렇게 MBC와 KBS는 실제 통화 파일을 청취하거나 재생한 건 아니지만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SBS는 전혀 달라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쏙 빠집니다.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검찰로 대체해버립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자, 그 김웅 의원의 육성 파일을 어제 이제 PD수첩이 공개를 한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김웅 의원의 육성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마저도 표현이 더 적극적이에요. 앞서 일부 언론이 이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보도했던 내용에는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빠지겠다. 시켜서 온 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근데 실제 육성 파일을 보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들통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뉘앙스는 다르게 들을 수는 있는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다른 방송사들은 다 윤석열이라고 언급했다 보도를 하는데 SBS만 유독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검찰이라는 단어로 끼워 넣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MBC의 경우에는 10월 6일에 보도를 할 때 조성은 씨로부터 이 녹취록 내용을 전달받아서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는 그럼 어디서 정보를 받았을까요? SBS는 이 오염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검찰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조작의 도구로 써먹는 언론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SBS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가 그랬고요. 정경심 교수의 직인 파일 보도가 그랬습니다. 혹시 그 연장선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방송사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노컷 뉴스를 보시면요. 10월 7일 보도인데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김웅 조성은 녹취 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나 윤 전 총장으로 추정될 만한 대명사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MBC만 윤석열을 적시했다. 김어준은 그 기사만 인용했다. 이러면서 김어준을 또 돌려깝니다. 조선일보는 SBS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먹은 거예요. 깐부인가요? SBS, 노컷뉴스, 조선일보 대표적인 곳만 제가 몇 군데 언급을 한 건데 그 밖에 MBC, KBS는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죠. 이제 누가 이긴 겁니까?
실제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MBC와 KBS가 정확히 보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군가가 뭐 사과를 하거나 정정을 하거나 뭐 이런 보도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이후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쭉 찾아보니까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노컷뉴스도 마찬가지고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어제 PD수첩이 녹음 파일을 보도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 이게 끝입니다. 뭐 앞서서 뭐 어떻게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거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빠졌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의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잔뜩 힘을 실어서 추가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본 대목은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외에 제3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목소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고 이동재가 제3자를 대역으로 써서 한동훈처럼 녹음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재가 양심선언을 할 거다. 양심선언하면 당에서 이거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4월 3일이거든요. 그걸 김웅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동재가 양심선언할 거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양심선언이 아니고 증거 조작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한동훈인 것처럼 녹음을 하고 그거를 제보자 X한테 들려줘서 제보자 X가 그 녹음을 청취하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졌을 때 그 파일을 원본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내가 취재윤리는 위반했지만 그 목소리 주인공은 한동훈은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근데 내부 반대로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실행되지도 않았던 것을 김웅 의원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 이동재 기자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거는 5월 21일에 공개된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처음 알려진 겁니다. 많이 거슬러 올라가도 4월 14일에 중앙일보가 뭐 검찰 관계자 또는 종편업계라고 하는데 뭐 채널A겠죠. 내용들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채널A 이모 기자는 최근 사내 진상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비검사장이 아니고 내 지인이다. 그는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계 인물로 그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라는 얘기를 진상조사 과정에서 언급했다고 기껏해야 4월 14일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잠시 공개됐을 뿐입니다. 근데 4월 3일에 이동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동재가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나마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제3자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준 누구한테 김웅 의원이 속은 건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마저도 그 원천 정보 제공자로부터 속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주 극소수 사건 관계자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MBC 보도가 3월 31일이고요. 이 고발장을 전달한 이 통화가 4월 3일입니다. 요 사이에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 동안만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무려 40차례를 통화합니다. 40차례를 통화하고요. 그리고 이 청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지목이 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대검 대변인 권순정,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 세 명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흘 동안 무려 128회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에서 국정감사 끝나면 김웅 의원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할 텐데 이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 어떤 경로로 알게 됐냐? 이거 쫓아가다 보면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듯이 딸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발 사주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알고 있었냐? 윤석열이 지시받거나 보고받았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의결서 그리고 최근 행정법원 판결문에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4월 6일 대검 감찰부장은 유선으로 징계 혐의자에게
감찰부의 진상 확인 착수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징계 혐의자는 감찰부에서 진상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감찰을 방해했던 거예요. 뒷대목이 중요합니다. 이후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 3과장에게 징계 혐의자의 말씀 메모라고 하면서 MBC 보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채널A 기자와 해당 검사장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니 감찰 착수에 앞서서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감찰을 막으면서 두 가지 논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동재, 한동훈 다 부인하고 있어. 두 번째,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어.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 내용이요. 4월 3일자 고발장 논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제보자 X에 대해서 이 고발장에 뭐라고 적시되어 있냐면 사기 전과가 있는 전속 제복군을 내세워서 어용 언론사들에게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장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4월 3일자 청구고발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 물론 4월 3일에 조선일보가 뭐 누구랑 정보를 주고받았든 말았든 간에 이 제보자 X를 흠집내는 보도를 합니다. 뭐 과거에 전과가 있었고 뭐 페이스북 보면 민주당 지지하고 열린민주당 지지하고 그리고 뭐 사기 전과도 있고 이러면서 이 메신저를 흠집내는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겹치지만 내가 정보를 얻은 것은 언론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제보자에 대해서 감찰부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막습니다. 3월 30일에 MBC 보도 나가고 4월 2일에 감찰부가 조사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냐면은 법무부에서 진상조사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제보자 X 불러다가 소환조사를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조사하지 마, 감찰하지 마. 조금 기다려.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게. 해당 언론사에 자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어. 뭐 이러면서 감찰을 못하게 해요. 이 제보자 X를 조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시에. 왜? 뭘 근거로 해서 무슨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제보자 X 조사도 막았을까요? 고발장에 담겨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고발장이 작성되기 이전에 뭔가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이 징계 의결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도 이미 공수처에 입건이 됐습니다. 당연히 손준성, 김웅 다 입건이 됐고요. 김웅 의원 이제 조사를 할 차례인데 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 등을 핑계로 해서 지금 일정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국정감사 끝나면 출석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벌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국정감사 끝나면 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이 정도 근거가 많이 나왔으면 강제 수사도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